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프라코에 지원하는 유한대학교 금융설계과에 재학 중인 김희원입니다. 저는 저의 강점 3가지인 프로그램 활용 능력과 긍정적인 사교성, 그리고 끈기가 금융설계 직무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실제 NX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프라코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 NX 프로그램과 맞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프라코 회사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현재 금융설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저희 교회 집사님. 여기 직접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직접 근무 안 하시고 그분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떤 회사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금융설계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활동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사회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아르바이트를 길게는 하지 못했고 웨딩홀에서 서빙으로 한 달간 정도 아르바이트 경험. 그거 하나만 있어요? 그거랑 헤어 모델이나 손톱 모델 같은 거. 모델을 하셨어요? 네. 되게 좀 특이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네. 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셨는지. 제가 알바를 꾸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잠깐 하기 위해서 그런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금융설계 직무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 조직의 특성 자체가 남성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 업무 강도가 좀 있는 그런 직무이다 보니까 이 어린 여성으로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좀 듣고 싶었는데 관련된 경험이 일단 없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한 조직 생활 경험을 듣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뷔페 아르바이트나 모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힘든 조직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관련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장 과정에 보니까 협업 능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다고 적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 능력인지 아니면 어떤 리더십인지 둘 중에 하나만 좀 골라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교내 밴드부 부장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부장이다 보니까 부원들의 시간을 조율을 해서 연습을 따로 또 해야 해요. 대회가 있으면 네. 공연이 있거나 네. 그때마다 부원들이 시간이 다 안 맞으니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제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네. 최대한 배려를 해서 시간을 조율해서 연습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했던 이유는 금융설계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에서도 그 항목이 써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본인은 배려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점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배려하는지 그 사례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으면 좀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받으신 계기와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걸 얻었습니까? 직업 기초 능력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학교에서 받게 되었고요. 저는 직업 기초 능력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 사람들이 다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만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걸 배웠어요.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2년제, 3년제에서 NCS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많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소양을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학습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두리뭉실하게 의사소통을 배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대화법이라든지
경청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관련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학교에서 보강 수업이든지 조교님과 학생들의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제가 반대표라서 중간에서 잘 해결해 나갔어요. 어떻게 잘 해결하셨어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인성 캠프를 진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나오려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조교님께 전달받은 거를 학생들한테 전달하면서 정말 꼭 나와야 한다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저희 반은 출석률이 완벽했습니다. 금형설계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떠한 직무인 것 같아요? 저는 금형설계가 네. 끈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렇죠? 회사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네.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다른 업체에 넘겼을 때 공장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편집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설계 시간보다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끈기 없이는 업무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김희원 씨는 되게 끈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반증하는 그런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죠. 끈기 있게 뭔가 했던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대학 생활 1년 동안 네. 5시부터 11시 학교 문이 닫을 시간까지 강의실에 남아서 네. NX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시험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설계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NX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셨고 실질적으로 뭐 잘한다라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표현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NX 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업이 네. 3D CAD와 사출 금형 설계 연습 과목 2개가 있는데 네네. 2과목 모두 A+ 받았습니다. 끈기라고 하는 어떤 직무 역량이 또 이 금형설계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원자 자신이 또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어떤 본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줘서 좀 만족할 만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를 하시게 되면 야근이 좀 잦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야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바쁘게 돌아가서 주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보다 빡빡한 스케줄에 바쁘게 사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저는 주말 특근 모두 다 열심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빨리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관리법이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저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책을 읽는다던가 그런 걸 좋아합니다. 혼자? 네. 업무 특성상 또 야근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관련 업계분들이 계속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확인차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좀 자기는 바쁘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빡빡하게 살다가 자기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번아웃 되는 그런 갑자기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출 설계하면서 40개의 명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숙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40개 그 기본 명령어를 숙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숙지를 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네. 처음에는 이게 어떤 명령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었는데 남아서 공부하면서 각각 명령어를 하나씩 눌러보고 이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 쉽게 정리해 놓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보기 쉽게 어떤 식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명령어 이름을 적어놓고 네. 이 명령어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뭐 사실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면 이쪽 사출 쪽은 또 남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으로서 혹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혹은 또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강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설계한 도면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을 때 사상 쪽에는 보통 경력직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보다 오래 일하셨고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조금 언행이 거칠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만만치 않게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제 의견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옳고 그른 거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원활하게 지혜롭게. 네. 사실 금융사출 분야는 또 자동차 부품 분야는 거의 90% 이상이 남성 위주입니다. 남성 위주고 또 지원자가 입사하게 되면 본인보다는 훨씬 나이 많은 분들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본인이 지혜롭게 해결할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 추상적인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남성들과 생활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희원 씨가 이 금형설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최대한 많이 얘기해 주세요. 키워드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금형설계 직무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습득 능력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설계를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저는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해결해 나갈 끈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거래처들과 이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제 의사소통 능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프라코가 김희원 씨를 뽑으면 우리 회사는 뭐가 좋아질까요? 제가 뽑히게 되면 네. 우선 저의 긍정적인 사교성으로 인해 네. 회사가 밝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사교성 때문에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괜찮은 답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량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불리하다 아니면 내가 좀 비슷한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을 땐 나는 대신에 내 조직에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프레시함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괜찮았는데 그럼 본인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런 걸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준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설계를 해서 사상적으로 넘겼는데 선배가 막무가내로 본인은 내가 한 설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배가 막무가내로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제 옆에 직접 앉혀놓고 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원래 했던 설계 도면과 그 선배님이 원하시는 설계 도면을 새로 하나 수정을 해서 만든 후에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저희보다 높으신 분의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희원 씨와 모의 면접 봤는데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먼저
지금 가능성이 좀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한다는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커버를 한다면, 좀 보완을 한다면 나머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예,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직무적으로는 지금처럼 준비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조직 생활 적응에 있어서는 처음에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좀 고집이 있는 친구고 그쵸. 자기 주장이 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갈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갈등 해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조직 적응력, 이게 조금 아직은 확인이 덜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말투나 이런 보여지는 그런 대답하는 그런 보이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아무래도 보여서. 이제 아직 본격적인 취준생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주는 방향대로 한다면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희원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살면서 면접을 처음 본 거라 너무 떨렸어요. 많이 떨렸어요. 네. 혹시 모의 면접 본 거 중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음. 자기소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자기소개가 왜요?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 영상에서의 그런 소개는 어떻게 준비를 한 거예요? 영상에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썼다 고쳤다 계속 반복하면서 한 줄 한 줄 외워가면서 외워가면서. 사실 영상에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용이 알차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면접에서도 그 직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할 수 있다는 역량 중심으로 구성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역량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희원 씨 모의 면접 보면서 네. 또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지. 저는 제가 처음에 제일 먼저 질문 드렸던 부분이 우리 프라코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교회 집사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부분은 그렇다면 프라코라고 하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B2B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아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이런 회사를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왔냐, 우리 회사에 대한 조사를 얼마만큼 하고 왔냐, 특히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뭔지 알고 있니, 우리 회사의 고객사 누구인지 알고 있니에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들은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형설계라고 하는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 회사가 금형설계 관련한 자동차 부품 쪽에 있어서는 전문 회사이니까 당신네 회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꿈을 펼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좀 회사의 기업 분석에 관련된 정보들이 좀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우리 큰형님께서는 그러면 희원 씨가 그래도 가장 잘했던 답변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소서에 있는 내용에서 한 개의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소서에 보면 사출 설계 시에 40개의 명령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그 40개의 기본 용어를 다 숙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버튼 하나하나를 직접 눌러보고 다시 말하면 직접 실행해보고 또 그 명령어를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그 요약된 내용을 토대로 메모리했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그 지원자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확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제 그렇게 잘 했다는 게 눈에 드러났거든요. 네. 좋은 답변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질문 중에서는 뭐 야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실은 되게 원하는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잘 들었고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어필했던 부분. 맞습니다. 네, 좀 갈등 해결을 좀 뭔가 이렇게 전투를 할 것 같은 그쵸. 예,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음. 할 것 같은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선배한테 막 덤빌 거. 그렇죠, 그렇죠. 실제 이제 그리고- 면접관 네. 분들이 면접을 보실 때에 성격을 묻고 그런 점들을 파악하는 게 지금 면접을 보는 신입사원의 입장에선 다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실제 모습은 이러니까 한 2년 후, 3년 후에 내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구나. 내 말을 그때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친구인지 아니면 꼭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친구인지 뭐 그런 점들을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강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원하잖아요. 이 그렇죠. 직무에서 특히나 네, 여성 네. 지원자의 경우. 네. 그렇지만 그 조직 생활에서 상하관계에 있을 때 그런 강함은 좀 저희가 네. 선호하지 않는 좀 부분이기 약간 때문에 분리시켜서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외유 내강 네, 형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소한 거지만 알바라는 말보다는 아르바이트라는 네.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희원 씨 지금 아직까지 1학년 과정까지 마쳤고 이제 2학년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1학년밖에 안 다녀서 음. 사실 제대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지 못해서 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가 어떤 조언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전공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이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비록 2년제지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나중에 관리자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동향 있잖아요. 우리 업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동향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본인이 조직 생활 뭐 학교 내에서 근로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현장 실습이라든지 조직 생활 좀 공식적인 조직에서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경험을 잘 정리해 놓으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큰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 공부는 열심히 하시되 자동차 부품에만 한정 짓지 마시고 다양한 산업군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접하면서 이런 산업 쪽으로도 내가 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좀 그 지원의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드는 걱정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량적인 게 아니라 뭐 여기도 뭐 복지센터에서 그 봉사활동한 거 괜찮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서 내가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들도 좀 의식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서류상으로 관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을 쌓으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직무, 뭐 교육, 전공 공부,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뭐 산업기사도 있잖아요. 네. 금융설계, 뭐 사출 금융설계 산업기사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외에 관련된 경험이라고 하면 전공 과목에서 프로젝트 열심히 했던 거. 뭐 아까 얘기했던 현장 실습 관련된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네요. 할 일이 많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희원 씨, 네, 또 원하는 기업의 취업을 좀 네. 도와주기 위해서 네. 좀 조언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큰형님 먼저 어떤 걸 좀 많이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앞에서 이제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첫 번째는 일단 전공 밖으로 좀 눈을 돌려라. 전공 밖으로. 지금까지 전공 열심히 해왔다면 이제는 5시에서 11시까지 남아있지 말고 한 7시까지만 남아있고 7시 이후에는 좀 아르바이트라든지 또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저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설계 관련된 그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실제로 해보면 아마 실무에 이제 더 눈 뜨는 계기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경험만 갖춘다면 앞으로 훌륭한 금융설계 전문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외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도 뭐 계속 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한다면 면접을 본다면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프로도 면접 보고. 근데 면접은 결국에 우리 김희원 씨를 보고 평가해요.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좀 뛰어난 지원자일지라도 딱 봤을 때 뭔가 호감이란 게 느껴져야 되는데 김희원 씨의 모습이 아직은 네, 많이 경직되어 있고 특히나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읽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떠한 표정으로 상대방한테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인하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와, 김희연이라고 하는 지원자는 되게 역량도 뛰어난데 같이 일하고 싶은 지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그 수트는 아주 멋져요. 네, 오늘 이렇게 바지 정장 이렇게 투피스로 입고 와서 뭔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전문적으로 활동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서 참 좋은데 말투가 너무 아쉬워요. 아직은 아이 같은 말투라서 뭐뭐 했는데 하면서 이제 좀 말투를 느리면서 처지는 말투. 그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에 뭐뭐 해요, 있어요, 뭐 했거든요 같은 그런 말투를 하면 조금 우리가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좀 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요조로 끝나는 말투보다는 다까로 끝나는 그런 말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세가 조금 저는 구부정했어요. 거기에서 자신감이 없구나. 지금 허리 조금 이렇게 펴서, 그쵸? 어깨를 좀 이렇게 잘 핀 다음에 자신감이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좀 눈에 보여서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애 첫 면접을 보셨는데 오늘 출연한 소감이 어때요?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너무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희원 씨 아직 뭐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열심히 두 학기 열심히 하셔서 저희의 조언을 또 참고하셔서 네. 꼭 원하시는 직무로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